지방선거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여론조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시영, 이택수 박시영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세 군데 있습니다. 울산 남갑, 예. 공주 부여 청량, 그리고 제주 서귀포시. 제주 서귀포시는 안 해도 되는데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봤고 예. 중요한 건 이제 남구 갑하고 공주 부여 청량인데 둘 다 둘 다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장으로 빠져나갔고 네. 그리고 그 지역은 원래 보수 강세 지역. 그렇죠. 예, 그래서 어려운 지역이란 말이죠. 네, 어려운 지역. 자, 이 지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울산 남구 갑 보겠습니다. 공주 부여 청량 전에. 울산 남갑.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게 민주당 지지율 39.2, 국민의힘 40.8로 국민의힘 소폭 우세지만 진보당이 8.8입니다. 이 수치를 좀 눈여겨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일화 전에 저희가 예. 했던 조사라서 예. 단일화 전에 그 다자구도에서는 국민의힘이 가장 지지율이 높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예, 그런 곳이죠. 원래 가장 보수세가 울산에서 강한 곳입니다. 서울의 강남 같은 곳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56%로 높고요. 예. 자, 그래서 자, 가상 대결 한번 봅시다. 예. 딱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어요. 예. 예. 전태진 후보는 지난번 조사에 저희가 5월 4일, 5일 날 조사했는데 예. 그때는 36.4에서 지금 40.3으로 4%포인트 가량 살짝 올라갔어요. 상승을 했고요. 김태규는 그 당시에 29.9, 근데 지금 39.3으로 보수가 결집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예. 사실은 신인이 여기 투입돼서 그렇습니다. 그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네. 보니까. 근데 이제 보수 우세 지역이라 보수 후보의 인지도 상승이 더 빨라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또 김태규라는 분은 방통위 부위원장 출신으로 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윤호개인이라고 예. 지금. 근데 이제 전태준 후보는 여성층에서는 확실히 강세를 띠고 있는데 남성층에서 좀 약점이 있고 무엇보다 진보당이 아까 8.8 정당 지지율을 예. 기록했는데 진보당 지지층을 흡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43.3%만이 진보당 지지층을 전태준 후보가 흡수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조사를 했을 때 단일화 안 돼 있을 때 안 돼 있을 때이기 때문에 가상으로 한 거라서 그거 감안하고 보시되 지금은 초박빙이고 적극 투표층에서는 3% 정도 앞서긴 한데 네. 초박빙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초박빙이 될 거라고들 다들 얘기했는데 자, 전태진 후보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태진입니다. 자, 후보 현재 유튜브 구독자는 몇 명 됐습니까? 25,800명입니다. 이야, 150명으로 시작했는데 예, 모두 다 뉴스 공장장 덕분입니다. 3만 명 오늘 돌파해야 되겠네요. 예, 예. 자, 여기 영상 많이 올라왔습니까? 지금 88개 올라와 있습니다. 후원 계좌도 모자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찼습니까? 한 60% 정도 찼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예, 60%. 자, 네. 많이 그때- 도와주시면 민주당 최초로 남구갑에서 승리를 가져오고 그렇죠. 남구갑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아직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김상욱 의원이 네. 국민의힘 힘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네. 지난번 로고송 있었는데 예. 한번 불러봐 주세요. 로고 찐찐찐찐 전태진 1번 전태진 진짜가 나타났다 1번입니다. 그거 나쁘지 않고요. 구호는 예. 뭐였죠? 구호? 구호는 이제 슬로건은 일 잘하는 집권 여당 후보 이재명 정부 함께인데요. 구호는 남구는 후진 금지 전진 전태진입니다. 아하. 여기서 약간 라임이 잘 안 맞는데 남구는 빼고 후진 금지 전진 전태진 이렇게 짧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가수 전진이 유명하니까 전진 아니고 전태진. 이게 딱 예, 좋은 것 같아요. 전진이 아니고 전태진 이름을 말할 때는 예, 그거 괜찮고 그리고 후진 금지 전진 전태진 이렇게 구호로 예. 좀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호사 알겠습니다. 출신이시라 자꾸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짧게 예. 해주십시오. 짧게.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지금 이제 단일화 발표 전에 조사이긴 한데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울산 시민들을 두루두루 다 만나고 있고요. 예. 울산 시민들이 좀 울산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고 있다. 그런 또 염원이 좀 표출이 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표적인 윤핵인 후보인 김태균이 안 된다. 이런 또 마음으로 많이 또 지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조사할 테니까 또 연결할게요. 예. 후보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충남 공주부여 청양. 여기도 박수현 아니었으면 네. 안 됐다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예. 여기서 계속 정지석 전 실장이 5선인가 했죠,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어려운 지역이죠. 승패가 항상 예. 정말 박빙으로 갈리는 지역이기 한 2, 때문에 3%로 항상 졌어요. 예. 예.
자, 봅시다. 네,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45.7, 국민의힘 42.2로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민주당은 4.4%포인트 빠졌고요. 국민의힘 1.9%포인트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예, 비슷한 현상. 선거가 다가오면서 조금씩 좁혀지는 거는 예. 뭐 예상됐던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또 치러졌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도 일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61.3으로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정당은 박빙인데 대통령 지지율은 60이 넘어가는. 예, 네. 예. 대통령 잘하는구만. 네. 충남은 그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데. 네. 자, 그래서 가상 대결 해봤습니다. 네, 상대죠. 둘 다 새로운 후보죠. 예. 네, 한 분은 전략공천. 울산 남갑처럼 완전 초선들입니다. 초보들입니다. 네, 김영빈 후보는 변호사이고요. 검사 출신의 변호사 젊은 분이시고 예. 국민의힘 윤영군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미디어 대변인 했던 분인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건 40.5 대 33.6으로 김영빈 후보가 앞서 있고 특이한 거는 이제 무소속의 김현종 후보, 김혁정 후보가 8.0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분은 정진석 사람입니다. 정진석 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충남도에서 비서실장을 했는데 이분- 정진석 날리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사퇴할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사퇴하면 그 표가 온전히 갈지는 모르겠으나. 예. 자, 그래서 보수 무소속 표가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빙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지역도. 뭐 사태 1대 방안은. 구도로 하면 네. 과거 정진석 때 박수현처럼. 민주당 후보 1, 2% 차이로 갈릴 가능성이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겠나요? 이게 결국 도지사 선거에서 박수현 후보가 얼마나 차이를 벌리고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도 달라질 거예요. 예. 이 이제 총선하고 다른 점은 이게 지방선거 줄투표라 박수현 찍으면 주르륵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져서 네. 그 점이 이제 김영빈 후보에게는 플러스 요인이죠. 그렇죠. 예. 거기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생표가 높고 네. 자, 여기서 김영빈 후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공주부여 청양의 김영빈입니다. 저 완전 신인이신데 구호부터 소개해주세요. 구호? 9호 현빈 말고 원빈 말고 영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현빈 말고 영빈, 원빈 말고 영빈 이런 식으로 좋네. 라임을 좀 예. 타주세요. 네. 현빈 말고 영빈, 원빈 말고 영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구독자 우리가 소개한 후보 사상 역대 최소 13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이에요? 네. 아, 지금 오늘 새벽 기준으로 18,5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3만 명 될 때까지 저희가 연결하겠습니다. 3만 명 갑시다. 알겠습니다. 예. 13명은 이제 가족이거든요. 그렇죠. 가족 친구 뭐 가족, 친구, 스텝 13명에서 출발해서 지금 최소 출발 지점인데 그만큼 가장 늦게 공천되셨어요. 예. 네. 후원금은 어때요? 후원금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예. 10%, 20%, 30%? 10%대입니다. 10%? 아직 한 달이 쓰구나. 자존심상 한 달이라고 말 못하고 10%대라고. 자,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예, 계좌번호 농협 351-1401-8410-23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는 박수현 지금 충남도지사 후보가 정말 뼈를 갈아서 당선시켜서 민주당 당선자를 낸 곳이거든요. 여기서 정말. 네. 김영빈 후보가 꼭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죽을 똥 살 똥. 네. 네. 인물이 훤칠한데요. 인물이. 예. 자, 처음 선거 뛰어보니까 어때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제가 좀 시민들 만나고 인사드리고 악수하고 하는 게 적성에 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적성에 잘 주민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공주에서는 압도하는데 확실히 부여 청양에서 맞아요. 박빙 승부를 벌이고 부여 청양이 박수현 후보도 졌어요. 예. 공주에서 크게 이기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란 예. 말이죠. 자, 이 공주 부여 청양 그 주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신인으로. 예. 저는 정말 일 잘하는 일꾼입니다. 공주 부여 청양의 멈추지 않는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누가 진짜 일을 잘할 수 있는 후보인지 우리 시민, 국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이는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김영빈 후보가 일을 잘할지 안 할지 잘 모르니까 박수현 후보를 파세요. 커플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일 잘하는 후보입니다. 아직 잘 모르니까 다른 공직을 맡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네. 김영빈이 끌고 박수현이 민다. 그런 이런 식으로 컨셉으로. 예. 네. 박수현 후보를 파세요. 거기는 박수현 하면 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 이름만큼이나 박수현 후보 이름 많이 말씀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예. 신인이시라 네. 힘든 게 아니라 신나신 것 같은데. 자, 요거
또 연결하겠습니다. 후원 계좌 채우기 위해서.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서귀포로 가보겠습니다. 서귀포. 안 해도 되는데 제주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하면 섭섭해합니다. 제주도 한번 해보긴 해보자 해가지고 해봤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위성군 도지사를 배출한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도지사 후보죠. 도지사 생각 아니니까. 후보인데 여기는 뭐 민주당이 압도하는 예, 지역입니다. 조사하기도 전부터 될 거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예, 거의 2배 차이 정당 지지율이 그리고 차이가 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 무려 71%. 예. 자, 가상 대결 해봅시다. 예. 가상 대결 5, 6대 3위. 예, 김성범 민주당 후보는 해수부 차관 출신이고요. 예. 고기철 후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힘 서귀포 당협위원장 출신입니다. 자, 이제 정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예, 여기는 결과가 거의 예상되는 지역이라 예,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돌아가 주세요. 금요일 날 이분들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내일도 만나는데? 한다고? 내일 또 해요? 그럼 내일도 하고 금요일도 또 하겠습니다. 자. 식사 잘하십시오. 자, 평택의 조국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눈탱이가 반탱이가 됐는데 많이 나으셨네요. 많이 나왔습니다. 한 70%좀 나은 것 같아요. 눈 크게 다치셨던데 어쩌다가 저렇게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일정과 일정 사이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일정을 마치고 뒤로 돌면서 뛰어가려고 뒤를 도는데 바로 뒤에 유리문이 닥친 거죠. 그래서 이마 쪽을 부딪혔는데 다친 거는 어쨌든 다음 날 일어나니까 눈 전체가 시퍼렇더라고요.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저 사진도 약간 가려진 사진이고 주먹으로 맞았나 싶은 사진이 있던데.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구독자 후보들 다 소개하는데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더니 후보한 적이 없네요. 예. 그 민주당 김영남 후보는 27만이고 거기 또 출마 황교안 후보는 41만인데 조국 TV는 10만이 안 되더라고요. 거의 홍보를 안 해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뭐 사람들이. 수십만 됐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는데 네, 네. 홍보를 안 했습니다. 예. 이거는 너무 실버 버튼도 아직도 못 받으셨네요. 그렇죠 말입니다. 이거는 공장 그 시청자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이건 아니죠. 예. 자, 실버 버튼. 자, 갑시다 오늘. 예. 김영남 후보도 저희 곧 모시긴 할 텐데 여기는 넉넉하네. 자, 조국 TV 구독해 주시고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1위 하는 조사들이 덜어 나오는데 보니까 좀 떼어봐 주세요. 도농 복합 지역이라 그러는데 이 여론조사만으로는 여론 파악의 한계가 있을 텐데 직접 돌아다니면 판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이제 오차 범위에서 1위 또는 2위가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그 우리 공장장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론조사 표집에 상당한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전화를 안 받고 있어요. 도농 복합 지역이라 특히 2구역입니까? 이쪽은 전화를 잘 안 받아. 네, 안 받고 또 워낙 많은 여론조사가 돌아가서 여론조사 업체 말고도 현재 특히 양당에서는 이틀에 한 번씩 돌리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짜증이 나서 거리에서 만난 분이 저보고 아니 그 조국혁신당에서 돌리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전화 좀 하지 마라 그러세요. 하도 많이 얘기해요. 오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약간 표집이 많이 되면 이쪽 유력에 나오고 저쪽에 표집이 많이 되면 저쪽 유력에 나와서 그럼 현장에서 파악한 판세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전 현장에서도 그렇고 여론조사도 그렇고 합해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나 하면 여기가 이제 평택을이 전통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동네인데 맞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유이동 후보가 3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조사에서 네. 항상 3위로 나오긴 합니다. 지금. 그리고 네. 국민들도 이제 유권자분들도 만나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안 돼. 더 이상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세 하세요. 번의 기회를 연속으로 줬었으니까. 3선 10년 했고 또 내란의 여파가 있고 해서 저는 유이동 후보는 회복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되셨는데 일찍이 이제 뛰어드셨어요. 거기 뭐 조직이 없다 보니까 일찍 뛰어든다고 하셨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 갔을 때와 대비해서 어떤 변화 같은 게 감지가 됩니까? 저는 확연히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유권자분들의 판단 기준이 정당에서 인물로 바뀐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제가 이제 뚜벅이 유세를 하고 또 아침에 밤에 그 출근 인사, 퇴근 인사 드리는데 한 측면은 딱 어떤 시민이 오셔가지고 저 민주당원인데 이번에는 그 대표님 찍을 겁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이렇게 했더니 조국 대표가 민주개혁 진영의 자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가오셔서 난 지금까지 평생 국민의힘만 찍었어. 근데 이번엔 당신 찍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어르신이 많아요. 그것도 왜 그러세요? 그러더니 이제 그 유동한테 3번 맡겨봤더니 안 돼.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러면서 당신이 중앙정치에서 발언권이 센 것 같은데 이번에 한 맡겨볼라 그래. 이런 이제 정당과 다르게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민주당원 같은 경우는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비전과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시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저를 짓겠다는 분들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평택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당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국은 정당보다는 인물론으로 급속 이동하고 있다 보입니다. 그게 이제 뭐 처음부터 큰 정당론, 큰 인물론이 부딪힐 거라고. 예, 예. 제가 그렇게 전망도 하기도 했는데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제가 읽었는데 김영남 후보에 대해서 뭐 금융감독 원장 같은 공직은 괜찮은데 입법부는 김영남보다 내가 가야 된다. 예.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제 국회의원은 선출직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금융감독원장 또는 장관 차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이거든요. 예. 이제 크게 봐서는 이제 이재명 정부 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두 역할이 완전히 다른 게 임명직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관계자였다 하더라도 또 국민의힘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또 윤석열 정부에서 뭐 무슨 복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완벽히 이재명 대통령의 통제 지휘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임기가 없습니다. 또 독자적 권한이 매우 제한됩니다. 반면에 국회의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되게 되면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구별되는 독자적 권한을 갖는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 국회의원을 잘못 뽑게 되면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자신의 독자적 소신을 관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 정신, 지금 시대의 시대 정신은 예컨대 검찰개혁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소신과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대통령도 통제가 안 됩니다. 제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톡톡이 경험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영입했던 사람으로 조응천, 금태섭 이런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있어요. 국회의원 되시고 난 뒤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끝까지 반대했거든요. 이 점에서 선출직과 임명직은 다르고 저는 김영남 후보가 이제 근데 금융감독원 뭐 원장이라거나 등등 이런 역할과 능력이 있으시다고 봐요. 또 이재명 정부 성공에 기여하실 그런 또 각종 자질이나 경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개혁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면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다. 김영남 후보는 이제 조국은 여전히 80년대 운동권 사고방식에 갇혀 있고 자신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중도 실용 인사다 이렇게 반박하거든요. 그 80년대 운동권 이런 말은 옛날에 정말 80년대 때 공안검사들이 하던 비판인데 좀 유감스럽고요. 그 지난번 합당 국면에서 이현주 최고위원이 빨갱이 뭐 색깔론 얘기하면서 저를 비난한 적이 있는데 마치 그걸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 확장 당연히 필요하죠. 역대 민주정부 대통령 다 중도 확장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게 있는데 행정부가 중도 확장을 하는 문제하고 검찰개혁 같은 과제는 입법부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입법부에서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을 하는데 지난번에 중수청 법안, 공소청 법안 얘기했을 때 행정부가 1안 2안 했는데 문제가 심각했죠. 그래서 저와 조국혁신당 또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강한 반대를 해서 나중에는 제3안으로 수정되어 통과됐지 않습니까? 입법부 역할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과거에 이제 군사독재 그 청산하고 하나회를 척결하지 않습니까? 하나회 척결 같은 방식을 적혈이한 게 있고 중도 확장하고는 모순된 것 같지만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행정부는 중도 확장을 해야 되지만 검찰개혁 같은 시대적 과제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중도적 방식의 검찰개혁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거는 제가 뭐 김영남 후보에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예. 근데 지금 방금 이현주 최고위원 거론하셨는데 국회 들어가면 통합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셨던데 우선 8월 전당대회 전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후에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주자들에게 많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경우는 6.3 지방선거 마치자마자 바로 8월 전당대회 레이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벌써부터 당대표 주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공약을 펼 것인가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대표님 주변은 파리가 날라가네. 목이네요, 목이. 목입니까? 정확히 보니까 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는 아예 8월 전당대회 공약으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재추진을 얘기하실 것 같고 또 어떤 후보는 못한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실히 예, 뭐 모르겠는데. 미루자 할 수도 있고 시기를 나중에 28년에 하자는 분도 있을 거고 시기를 조정한다고 할 수도 이 있고. 쟁점을 민주당은 그 당권 주자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거는 어떤 분이 어떤 주장할지는 뭐 짐작만 할 뿐이고 알 수가 없으나 저는 지난 합당 국면이 무산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각각의 연대와 통합 추진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동면 상태거든요. 저는 그 민주당의 반응이 민주당의 당권 주자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모르지만 저는 저 차원에서 6.3 지방선거 끝나면 연대와 통합위원회를 본격 가동시킬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현주 최고위원 말씀하시길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 첫 번째 합당 논의 있을 때 이제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분 중에 한 분이고, 예. 지방선거 이유라고 해서 그 반대가 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저는 그 합당 국면이 이제 마무리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달라질 거라고 보는 것이 당시에 합당 반대파 경우도 그 논쟁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소신이 무엇인지는 다 확인되어 버렸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면이 있죠. 예. 나중에.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지로는 그 6.3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다였고 그다음에 그게 무산되고 나니까 8월 전당대회 이전의 합당이다 이렇게 A안 B안으로 정리된 것으로 저 알고 다 알려졌거든요. 그 점에서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분도 과거처럼 그렇게 뭐 색깔론을 뭐 들고 나면서 말씀 못 하실 것 같고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경험이 됐다고 봐요. 지난번 합당 논의는 마치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 스콜 같은 거였는데 그 뒤로 민주당 당원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다 그 당시 합당 국면의 각 사람들의 발언에 대한 평가를 해나가면서 경험을 쭉 해나갔거든요.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 논의가 예. 시작되면 그때하고는 다른 양상일 것이다. 그렇죠. 양당의 당원들이 그 상황에 대한 평가를 이미 했고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질서 있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국회에 복귀를 해야 이 문제를 더 본격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전히 아주 반대하는 분 계실 겁니다. 몇 분은. 그때 기억 때문인지 조국이 만약에 이번에 당선이 되면 민주당을 분열시킬 거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뭐 합당 논의 상황에서 합당 자체를 반대하고 저와 조국혁신당을 색깔론 등으로 공격했던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참 억지 논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제 민주당원은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학자 시절부터 그리고 그 후로 시민사회 운동할 때 또 대통령 수석 비서관, 장관, 창당, 그다음에 총선, 윤석열 탄핵 이런 전체 저의 삶의 궤적에서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비전과 가치를 뭐 반하거나 그걸 훼손하는 언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대의를 중시했고 지금 예컨대 많은 분들에게 덜 알려져 있지만 6.3 지방선거의 경우 지금 평택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다는 점만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뭐 대전, 동구 또 뭐 대구 동구 또 그리고 뭐 김해, 창원, 울산 등등에서 다 단일화하고 저희 후보가 다 양보를 했습니다. 지금 총 한 12군데 넘을 거예요. 12군데, 5군데 안 쉬어봤습니다만은 연대와 통합이라는 가치를 어긴 적이 없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어제 정청래 대표가 왔을 때 제가 물어봤었는데 다른 인터뷰에서는 단일화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황교안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각자 완주하는 게 지금 분위기입니다. 네네. 네. 근데 황교안 후보가 막판에 단일화가 아니라 사퇴를 해버린다. 무슨 이유든 간에. 그럴 경우 이제 당장 민주 후보 간에 단일화 요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단일화 이야기는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는 바뀔 수 있습니까?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유이동 플러스 황교안의 총합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 인정을 조건으로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무조건 조건 없이 네. 혹은 본인 사퇴해버릴 수는 있죠.
국민의힘과 어떤 미래하기 위해서 예, 그죠? 그냥 뭐 부정선거 주장 얘기하지 않고 이제 사퇴해버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로는 그런 상황 아니고 거리에서 만나는 시민들도 단일화 얘기는 거의 안 하세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예. 발생했다. 선거는 무슨 일인지 발생해버리게 되면 발생해서 만약에 유이동 후보가 1위가 되는 상황으로 급격히 상황이 전개된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이 되면 단일화 요구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면은 그 국민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정신없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 직전에 그리고 국민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의견을 표시하기도 전에 다른 곳에서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전에 하루 이틀 상간에 그러니까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채 하루가 안 되는 시간밖에 안 되는 제약이 큰 그런 조건이 확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응합니까? 뭐 저는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 아까 여러 단일화하는 그런 극단적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단일화를 하기 위한 방법 뭐 절차 문제가 아주 복잡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복잡해요. 아주 쉽지 않아지죠. 원래는 그거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얘기해야 몇 되는데 주를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거 토론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저는 유이동 후보가 되는 것을 막아야죠. 아 그렇군요. 그런 뭐 굉장한 돌발 사태인데 네, 선거는 그런 굉장한 돌발 사태가 간혹 발생도 하기도 하니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때 알겠습니다. 가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혹은 조국혁신당 쪽에서도 막 여러 가지 요구 분출하겠죠. 짧은 시간 내에. 예. 그럴 경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제 오늘도 쭉 얘기를 들어보면 김용남보다 내가 더 민주당스러운 후보다 이런 전제하에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김영남 후보가 오랫동안 국민의힘 계열에 있었고 뭐 개혁신당 거쳐서 1, 2년 전인가요? 민주당 당적을 가지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 출범에 기여하셨죠. 그 점에서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현재 민주당원이 아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수 시절부터 그다음에 장관, 수석 비서관 쭉 창당 이어지는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민주진보 진영의 비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어긋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 2년 정도의 민주당적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저가 가졌던 한 25년, 30년 동안의 저의 활동 경력을 더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모든 사람은 삶에 과거가 있고 그 궤적이 있는데 저는 현명한 유권자분들이 종합평가하실 거라고 봅니다. 당적이 있다. 현 시점에 당적이 있다 없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혹시 이걸로 부족하면 또 모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짧게 여쭤볼게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현안은 뭡니까? 저는 일자리라고 봅니다. 일자리.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과학기술 AI 등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또 그 과학기술과 별도로 현재 청년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 해결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평택의 가장 큰 현안은 뭡니까? 평택의 가장 큰 현안은 교통입니다. 이게 평택이 아주 넓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 평택항, 그다음에 캠프 험프리스 등 거대한 이런 물적 기반들이 있는데 평택 내부에서 교통도 매우 어렵고 예컨대 버스 51%가 간격이 1시간이에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리고 평택과 외부로 소통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기남부 KTX를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18년 전에 정부가 미군 기지를 평택에 유치한다는 조건으로 경기남부역을 실현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안 지키고 있거든요. 그게 제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면 여당이 민주당 후보 큰 정당과 대선 후보급인 큰 후보의 대결이다. 초반부터 그런 구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당 후보가 평택 발전에 지금 말씀하신 현안 해결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을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전 단순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의원 한 명과 민주당의 강력한 우당인 조국혁신당의 대표 사이의 역할이 누가 더 큰가, 비중이 더 큰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돌아오게 되면 연대와 통합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국을 택하면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평택을 발전을 위해 뛰게 되죠. 즉 일석십삼조라는 점을 평택을 유권자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평택을 유권자 여러분, 조국입니다. 조국을 택하시면 조국이 이깁니다. 조국을 택하시면 평택이 도약합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평택을의 묵은 과제 제가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자, 조국 TV 방금 10만 4천 명 됐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